행위에서 더러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거대한 강물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 맞은편 강기슭에 거품처럼 떠밀려 닿았을 때 나는 참 요행이도 그 강을 무사히 건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내 두 손바닥이 피로 흥건히 젖어 있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그 불길한 핏자국을 지워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것은 끝내 낙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내 몸의 일부가 됐고 필시 그것과 함께 앞으로도 평생을 보내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해 5월 광주, 그 도시에서 바로 그 어두운 강과 마주쳤을 때 나는 20살의 대학 1학년생이었습니다. 왜 나는 하필이면 그때 그 도시에 있었을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살아남은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작가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그날을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더러는 편견, 냉랭한 시선들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그 열흘 낮과 밤의 진실, 그 도시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 뜨거운 노래의 의미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책임 말입니다. 이 작품 봄날은 그렇게 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승리감에도 취하여 실질적인 민주화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학내 민주화나 병영 집체 거부 등의 사소한 민주화의 전리품의 정신이 빨려 선결되어야 할 전국의 민주화는 멀리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 주도권마저도 유신전당에게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아하고 말았다. 비사기업의 해제, 구속된 민주인사의 석방과 복직복권을 강력히 요구하며 더불어 반민족 세력의 주동인물인 전두환 등 세력의 즉각 복직에 설득지를
투입해봤어요? 신군부는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는 일반 보병부대인 향토사단을 투입했는데 서울, 광주, 전주, 대전에는 공수부대를, 그리고 부산하고 대구에는 해병부대를 급파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신군부의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가 서울하고 광주였다더만. 새벽 1시 광주역 도착. 우리들이 처음 마주친 도시의 거리는 뜻밖의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하기만 한 그 거리를 보니까 갑자기 분노가 치밀다고. 뭐랄까, 우리들은 개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잠한숨을 제대로 못 잤는데 정작 우리를 여기까지 내려오게 만든 시민들은 편안히 잠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린 단 하루도 편히 쉬는 날이 없었으니까요. 부마 사태 이후 11.6, 12.12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외출 내박은 전면 중단되고 정기휴가마저 일체 금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넉 달 동안 소위 중전훈련이라고 부르는 시진압훈련 때문에 그야말로 우린 너나 없이 녹초가 되었고, 그 지긋지긋한 훈련이 모두 대학생들의 대모 때문이라는 생각에 학생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지휘관들은 정신교육 때마다 출동하면 머리를 제한 신체 전 부분을 진압봉으로 무자백에 구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없는 훈련의 반복, 억압적인 병행세와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불만은 마치 난로 위에 올려놓은 냄비처럼 지글지글 끓어올랐고, 우리들은 차라리 어서 빨리 출동 명령이 떨어지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대학생 놈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동안 쌓였던 부풀이라도 실컷 해줄 수 있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전날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즉각 시내로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얼른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무전을 받고 출동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좌경문자들을 체포하러 주변의 호텔, 다방, 이발소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뛰어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출동할 때마다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젠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도망쳐 숨으면 그 집 안방까지 군화를 신은 채 뛰어들어가 잡아내고 지붕 위까지 쫓아올라가 기어코 착살을 냈습니다. 마침내 대검까지 뽑아들고 닥치는 대로 쓰러뜨린 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집단 광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 앞에서 난 제발 이게 꿈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저 황당하고 끔찍스러운 악몽을 꾸고 있을 뿐이긴 하고 얼마나 바랬는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날아오는 돌멩이를 직접 몸으로 맞거나 시민들의 욕설과 야유소를 들으면 나 역시 순간적으로 눈알이 획 돌아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순간 머리에 피가 확 솟구치면서 나 역시 어느샌가 도망치는 시민들을 미친 듯 추격해서 닥치는 대로 진압봉으로 갈기고 차고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언뜻 정신이 돌아오면 방금 내가 했던 행동이 차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악몽이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인간이 한꺼번에 짐승으로 변해버리는 참으로 끔찍한 악몽. 그날 우리의 악몽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자식들 완전히 작정을 해버렸어. 교문을 딱 막고 서갖고는 학교로 들어가시는 교수님을 부담받아 짓밟더만, 아이 교문 안쪽을 질질 끌고 들어가더라니까. 얼마 그런 게 있냐? 나 진짜 내가 바닥에. 그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폭력을 휘두르는데요. 이건 사람들 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교문 앞에 모였던 학생들이 시내를 돌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하고 있대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쳤냐? 여기도 개헌군들이 몰려들 텐데. 공수부대다. 대체 언제까지 저 자식들 저런 꼴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지? 저건 단순한 시위 진압이 아니오. 그 정도의 시위를 막겠다고 저런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구만. 저런 짓거리를 그냥 할 일은 없어. 전 광주 시민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짓거리요. 저지 너무하는 것 같아요. 도심을 조성하려고 저렇게 행동한다면 이건 너무 끔찍한 행위 아니야? 이 지난번 부마 사태 때도 전 공수부대가 투입됐다 하더라고요. 선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학생 시위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 학생같이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반쯤 죽여갖고 트럭에 싣고 하는 판이지. 시민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지 않고서는. 대학생들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맨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은 저놈들한테 계속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선배님도 누가 이대로 돌아가고만 있자는 얘기입니까? 얘들아,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광천동 들불이야. 거기서 인물 유죄 작업을 한다고 했어. 광천도 돌불이야기라면 저도 잘 알아요. 저도 알아요. 카네 뭔가 하는 게 있을 거구만. 그래, 가자. 들불이야하고 가자. 안녕하세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생각했다. 시군 중에 대열 맨 앞에 나서서 저들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며 선동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 하지만 이 그만한 조직이 없는 우리들로선 그런 개별적인 싸움은 별 실효성이 없다 이 말이오. 이 투사해보는 임시적이고 단발적인 유인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의 입과 귀가 되는 광주 시민의 회고로 제작하는 거다. 시민 투쟁에 관한 상세한 소식도 전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투쟁 방향을 그때마다 설정해보는 거지. 알겠지? 예! 투사해보는 극단 광대 단원들과 들불 야계 구성원들에 의해 제작된 위인물이었습니다. 이로부터 9호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된 투사해보는 이 땅의 모든 신문과 방송이 계엄 당국의 신여가 되어 왜곡 보도만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거의 유일하게 신뢰를 받음으로써 민중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자자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아 당연하지. 아따 그지 나는 언제부터 시작했구나. 왜? 관련한 바로 와 임마. 자자자자, 새로 인원이 추가됐으니 대포전은 충분히 하겠다. 자, 꿈을 댈 시간 없어. 나머지 작업 후딱 해치워보자. 예! 시민들은 부상자 한 명도 없다고. 완전히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 아니 그럼 병원마다 가득 찬 부상자들은 2,500개이란 말이야. 이거 한 줄도 없어. 단 한 줄도. 옌댕알 설마 했더만 우리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정의인이 전국 야당지 떠들어대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주둥아리 닫고 있으면 뭐 할 것이오? 여기 광주지사입니다. 사회부 좀 내주세요. 김 기자, 오늘 광주 상황은 어때? 어제 오늘 변장했다면서 사상자, 부상자 합계는 나왔나? 여보세요, 부장님. 어떻게 되냐? 이 대차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오늘자 주변에도 이거 광주 얘기는 한마디 언급도 없지 않습니까? 그 어제 내가 보낸 기사 어디로 날라버렸습니까? 이봐, 김 기자, 사정 빨리 알면서 뭐 그래? 지금 이거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건 완전히 인간 사냥터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봐, 진짜 알아요? 이거 봐, 지금 여기 상황은 어떤 줄 알아? 검열관 일합시고 개헌군 장교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기사를 일일이 검열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참 순간 지도세도 모르게 껴야 하는 편이라고. 우리도 지금 심장 터지기 직전이야, 직전. 알았어? 에이씨. 이봐, 이봐. 이병렬 사회부입니다. 광주의 시민이 만든 투사해보 싸웁시다. 우리 모두 일어섭시다. 외국 시민 여러분, 이것이 웬 말입니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죄 없는 학생들을 총칼로 찔러 죽이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부녀자를 발가벗겨 총칼로 찌르는 놈들이 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들이 공산당과 다를 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광주 외국 시민 여러분, 우리 하나로 단결하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웁시다. 최후의 일각까지 단결하여 싸웁시다. 오늘 낮 12시에 금남로로 총집결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광주 시민 만세! 사회복 16절 갱지에 희미하게 등사된 이 유인물, 저 학생들은 어디선가 이걸 급히 제작해서 계엄군을 피해 어둠과 쏟아지는 빛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새 내내 배파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사흘 동안 이 도시에서 벌어진 기막힌 만행과 참극에 대해 이 나라 언론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수없이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또는 개처럼 끌려가고 있는데도 그 어떤 방송도 신문도 광주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조잡하기 그지없는 유인물만이 그 진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 선배. 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박기섭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힘드셨죠? 말도 마십시오. 여기 광주까지 도착하는데 꼬박 하루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지난번 부마 사태와 비슷한 정도겠지 했었는데. 하참, 어제 전주에서 입수한 정보로는 공수부대 1계단이 추가 투입됐다던데. 정말입니까? 너 출출해도 시원찮을판에 공수부대가 또 추가 투입되다니. 아따 이 개자식들 저가들 얼마나 더 많은 피를 보겠다는 것이요. 난리 나갔습니다. 이제 광주 시민들 다 두고 나갈 모양이네. 나는 보고서 소장 이달구입니다. 이미 시민들 사망자가 여러 발생했다는데 사실입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건 오늘 아침 서동에서 발견된 시신 한 곳뿐입니다만
사흘 동안 트럭에 실려 수없이 끌려간 사람 중에 사망자가 꽤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왔을까요? 대부분 공수부대 주둔지인 전남대와 조선대에 2천여 명이 넘는 숫자가 수용됐다고 합니다. 그 목격자 전화에 의하면 이미 상당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게 확실한 듯합니다. 시간 말입니다. 시내는 별별 소문이 다 나돌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10명 혹은 20명이라는 소문까지 말입니다. 20명이라고요?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유언비어겠죠? 언서를 시방! 유언비어라고요! 이 양반들이 기자의 불확실해 이따위 신분이나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한 시점에 해도 30명은 된단 말이오! 지금 시내 모든 병원은 부상자들로 넘치고 있어요. 이 종합병원은 병실이 타부죽여서 응급실은 물론이고 복도 맨바닥까지 발디딜 틈도 없이 만원입니다. 이건 아예 전쟁터예요, 전쟁터. 맞습니다, 전쟁. 어저께 16시경에 말입니다. 장갑차에서 공수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오메, 광주고등학교 앞에서요. 시민들이 공수원들을 에워싸고 돌멩이로 펴졌다고. 오메메메. 느닷없이 장갑차 뚜껑을 열더만 사격을 했습니다. 발포까지 했어요? 정말입니까? 사실 고등학생 한 명과 또 다른 남자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아니 그럼 문제는 정작 지금부터 아닙니까? 7년 안에 11여단까지 순파됐으니 이젠 공수부대 병력이 2배로 증강된 셈인데. 라고 말입니다. 우리 배달원들 정보에 의하면 말입니다. 오늘 15시에 시내 택시 기사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조선경기장 앞으로 직결하기로 했답니다. 운전기사들이요? 예. 아니 왜죠? 그건 말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대학생들을 태워줬다고 공수원들이 기사님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얼마나 팼던지 벌써 사망자 1명을 발생했고요. 깨지고 찢어지고 부러진 부상자가 겁나게 많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기사님들이 흥분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내 일부 철물점이나 건전지 상에선 농기구며 쇠파이프 같은 것들이 상당량 탈취된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시민들의 분위기가 그만큼 적극적인 저항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집안에서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시내 곳곳에서는 잔악한 계엄군의 총칼에 죄 없는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우리 동생, 우리 형제들을 살인마 전두환의 꼭두각시들이 잔인무도하게 사륙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섭시다. 우린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 정의로운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당장 도청 앞으로 집결합시다. 여러분, 내 아들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저놈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대검으로 난자해 죽였답니다. 내 어머니의 가슴을 도려내고 머리채를 질질 끌어다가 팽개쳐서 죽이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가 불꽃처럼 부활하는 날, 억울하게 죽어간 저희들의 넋을 달래주십시오. 선대 경찰부대간의 공방전은 한참 철저히 일을 했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맨손이 아니었습니다. 계엄군이 밀고 내리면 흩어졌다가도 잠시면 되돌아와서 제자리를 지켜오려 했습니다. 그러지 말입니다. 계엄군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밀고 오르내리기를 반복할 뿐 더 이상은 시민들을 죽어가지 않는 등 주장한데요. 그것은 시민들의 규모나 저항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역시 은연중에 바로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불안한 숫자의 연신 놀라우면서 그 놀라움은 굉장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다.
어느 사이가 시민들은 그렇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전 말입니다.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시민군의 숫자는 내가 볼 때 무려 10수만 명으로 불어났고요. 계엄군의 방어도 아주 필사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호 상박의 상태였고 계엄군도 시민군도 점점 지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따 참말로 그게 계엄군 그 썩을 놈들한테는 무기가 있었단 게 이따만한 뭉댕이 깰까만 해도 빵 싸운 지저분한 소총 체류탄 장갑차 또 그 연기가 풀풀 나는 거 무엇이냐 하여튼 육실한 놈의 군인들이 밀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시민들은 맨손이었단 게 불에 죽겠네. 아무리 우리 군중의 규모가 압도적이었다고 해도 결국 미무장한 시민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기사드립니다. 드디어 민주기사들이 번개했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각, 어둑어둑해져가는 금남로를 가득히 메운 수많은 차량들, 석양의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200여 대의 차량들이 일제히 헤드라이트를 켠 채 경적을 울려대며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이었습니다. 불의 강, 불빛의 강, 도도하게 흘러내리는 뜨겁고도 찬란한 불꽃의 강이었습니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들은 어디서 이렇게 기적처럼 나타났다는 말인가? 저들이 정말 지금껏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된 그리도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시민들이란 말인가? 평소에는 그저 거칠고 이기적으로만 보이던 사람들, 하루하루의 생계만 매달린 채 그저 평범하고 속되게만 살아간다고 여겨왔던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란 말인가?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은 결코 기적도 신기루도 아니었습니다. 가슴 터질 듯한 감격에 자꾸만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어느새 거리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시민들은 조금도 물러날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상은 그렇고 난리가 났는데 라디오와 텔레비에서는 광주 상황은 이런 방구도 없이 팝송과 칠할 연병하는 댄스만 틀어대더란 말이오. 그래 분노한 시민들은 방송국으로 몰래 갔고 시 중심가의 한 방송국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을 이루면서 타오르는 불빛과 함께 수십만 시민들은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갖고 공수부대에 맞서서 처절한 항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피범벅으로 뒤엉킨 그야말로 도살의 현장이었습니다. 무수한 시민들이 대검과 진압봉에 처참하게 쓰러져 죽어가거니 광주의 거리는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가 반대하는지 그때부터 됐을 거예요. 광주역을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공수대 중거리가 그냥 빵 하고 터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공포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광주 사람들 다 죽이는 진짜 총소리들이니까요. 5월 20일 신군부는 이미 투입돼 있던 제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 병력 외에 이날 또다시 제3공수여단을 증파함으로써 이제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총원은 무려 3,500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대규모 얼룩무늬 병력이 시가지를 무차별로 휩쓸고 다니면서 거린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고 시민들의 희생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시민들의 저항은 오히려 더더욱 쇠차지기만 했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고교생, 가정주부, 그리고 40, 50대와 노인들까지도 함께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맨손이 아니었습니다. 강목, 쇠파이프, 돌멩이, 연탄집게, 화염병 등 무기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들고 나섰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점차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공수부대는 분산 배치된 전 병력을 금남로에 집결, 수세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힘의 저울추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조짐이었습니다. 지나도 시위대의 숫자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광주 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모두 쏟아져 나온 것만 같았습니다. 시위는 끝없이 계속되고 우린 대대별로 고립된 채 극도의 적개심을 품은 수십만 시민들에게 도처에서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최루탄과 페퍼포구조차 오래전에 바닥났지만 시위 군중 때문에 보급로가 차단되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벌써 사흘째 참았으면 못자고 아침부터 내리 세 끼나 굶은 우리는 극도의 허기와 수면 부족으로 이미 탈취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파도처럼 밀렸다 빠져나가는 그 짧은 간격마다 병사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우리들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에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우리 대대는 노동청 앞에서 시위대와 피비린내 나는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앞쪽에서 경찰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시민들과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선두 시민들은 뒤늦게 도망치려고 했지만 구미의 시위대가 앞쪽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계속 밀고 들어왔습니다. 정말이지 끔찍한 사육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엄청난 시위대에게 잡히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병사들은 더 이상 진압봉에 의지하지 않고 대검을 뽑아들고 닥치는 대로 휘저으며 군중성을 비친 듯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이 가까워오자 시위대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가 잠시 물러나자 길바닥엔 시체와 부상을 입은 몸뚱이들 그리고 우리 병사들만 남겨졌습니다. 비명소리, 신음소리, 길바닥에 아직 숨이 붙어있는 부상자들이 꿈틀거렸습니다. 남겨둔 채 우린 다른 대대와 교대를 하고 비로소 짧은 동안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끼야! 비가 씌어집니다, 원장님! 요상! 바다리 닥쳐, 이 새끼야! 저는 안 그랬습니다, 반장님! 저는 안 그랬습니다, 반장님! 아이고, 정말 새끼야! 야, 하나 사! 너 정말 죽고 싶어! 야, 얘들아! 야! 진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 말이야! 자고 나면! 공수부대에 입대한다고 자랑하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하대요. 용기가 대단하다고. 그땐 그냥 근사하고 폼나게 보여서 무턱대고 자원했는데 어쩌다 공수부대 휴가병들을 보면
베레모랑 얼룩무늬 군복이 꽤 그럴싸하게 그랬는데 이렇게 민가인들이나 때려잡는데 동원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꿈에도 몰랐구만요. 새벽 광주역의 3공수여단은 전남대로 철수를 하고 7여단과 11여단은 조선대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공수부대가 점령한 지역은 도청 일대뿐이었습니다. 밤새 내내 공방전을 벌인 시민들은 유혈이 낭자한 거리에서 또 다른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날은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신 석가의 탄신일. 그러나 이 버려진 도시의 거리마다엔 핏자국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한편 친군부는 이날 아침 또다시 보병 24단을 광주로 증파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 73만의 도시 광주에는 3개 공수여단과 보병 24단을 합쳐 총 2만 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무장병력이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시민들은 남녀노소 없이 아침부터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오전 10시경에는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금남로를 가득 메운 채 불과 10m 거리를 두고 공수부대와 대치했습니다. 그들은 대표 3인을 즉석에서 뽑아 도지사와 면담을 하고 다음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유혈 사태에 대해 도지사 및 계엄당국은 공개 사과하라! 둘째, 연행된 학생 시민의 전원 석방과 입원 중인 부상자의 소재와 생자를 확인해달라! 셋째, 오늘 정오까지 공수부대는 완전 철수하라! 넷째, 전남북 계엄본소장과 시민 대표와의 협상을 주선하라! 그것은 참으로 소박하고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도지사는 정오까지 공수부대를 완전 철수하도록 조처하겠으니 기다려달라고 약속을 했고 10만이 넘는 시민들은 신락 같은 기다를 안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정오가 훨씬 지나도록 아무런 회답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오후 1시 정각 계엄군의 일제 사격이 개시됐습니다.
공수대원들은 무릎사 자세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가했습니다. 광장 부근의 건물 옥상에서는 저격병들이 시위대원의 선두를 저격했습니다. 그들은 인근 아파트며 건물에서 유리창으로 내다보는 사람들까지 정확하게 사살했습니다. 사격 중지 명령이 내릴 때까지 집단 발포는 이렇게 무려 10분간이나 계속됐던 것입니다. 금남로는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텅 빈 폐허로 변하고 죽어가는 이들의 피와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용감한 시민들이 뛰어나왔지만 그들 역시 어김없이 저격병들의 표적이 돼서 사라졌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이날의 집단 발포로 몇 사람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발표와 88년 이후 피해자 신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집단 발포로 최소한 54명 이상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수부대 집단 발포로 엄청난 희생을 당한 시민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공수부대가 철수하고 정부가 사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청년들은 차량을 몰고 나주, 화순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 광주의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도민의 총걸기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인근 도시의 경찰 병력은 대부분 광주로 차출되어 파출소의 예비군 무기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고 시위대는 손쉽게 무기와 실탄 등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각지에서 획득한 무기를 실은 차량들이 광주 시내로 속속 진입했습니다. 그 무기들은 중학생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분배되었고 이로써 스스로 이름을 붙인 시민군이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수세에 몰린 공수대는 도청에서 철수작전을 개시, 장갑차를 앞세우고 기관총을 무차별 난사하면서 퇴로를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숱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7시 시민군은 드디어 도청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공수부대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민들은 환상과 감격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숱한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치르면서도 마침내 막강한 학살자를 자신들의 힘으로 몰아냈다는 사실에 온 도시는 승리의 환호성과 해방의 감격으로 물결쳤습니다. 이리하여 이른바 해방 광주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순간도 잠시 시민들은 수많은 처절한 죽음들 앞에서 다시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은 눈앞에 벌어진 참상을 차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어디로 간 것인가? 정의와 양심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인가? 이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우리는 과연 인간의 자식들인가?
죽음의 땅 학살의 도시. 광주는 차라리 신에게서조차 버림받은 저주의 도시,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병원에서 헌혈하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송을 했어요. 피가 모자라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앞에 사람들이 아주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헌혈 마치자마자 집으로 막 달려오는 길이었는데요. 근데요, 양육다리를 막 건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간호원 되고 싶었는데 나도 광주 시내에서 자취하는 우리 둘째 녀석이 보고 싶어서 찾아가 보려고 나서는 참이었어요. 그 인성고등학교 앞으로 가는데 느닷없이 어디서 군인들이 몰려들더만은 친구들끼리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아주 난리가 벌어지는 것이오. 그래 놀래갖고 청년이랑 함께 독강 안으로 기어들어갔으라. 근데 공수대 둘이가 벌써 총을 들이밀고 쳐다보더니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지 것이오. 놀래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멈칫거리고 있는데 그놈들이 한수에 대고 그냥 무조건 총을. 이를 어쩌면 좋을까라. 나 같은 무지랭이 농사꾼이 무엇을 한다고. 5월 20일 아침 일찍 시민들의 도청 광장하고 금단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는 부상자들로 넘쳐불고 있는데 의약품하고 의사들이 모질라갖고 중상자들은 겁나게 죽어나가고 있었으나 시민들은 계엄군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몰라갖고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단 게요. 계엄군은 광주를 통하는 모든 교통망을 봉쇄했어요. 이건 다른 지역으로 항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서 적절한 시기에 무력 소탕 작전을 벌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신군부는 그들이 장악한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글쎄 광주 항쟁을 고정간첩, 불순문자, 김대중의 잔당들이 일으킨 폭력 난동으로 매도해서 광주를 철저히 고립시키려고 공작을 벌이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광주는 마치 절의 고도와도 같았습니다. 외부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가 봉쇄된 데다가 일체의 교통수단과 시외 전화마저 완전히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평화적인 수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은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몇 차례나 계엄사 당국과의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신군부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무력 진압에 의한 해결책만을 준비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수습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7개항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그는 이번 사태가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과잉진압으로 야기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사과할까? 다만 이 사태의 원인을 뭔가 정반대로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사태를 야기시킨 건 시민들이, 그리고 철없는 대학생 아이들이 계엄령을 완전히 무시할 때 사회 혼란을 기도하는데 아니 군이 나서지 않고 비경만 하는 말씀이요. 아무리 계엄령 시국이라고 군이 선량한 시민을 닥치는 대로 마구 진압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총과 대검을 사용하면서까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군도 발포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대한 자제했다는 걸 아셔야죠. 물론 이런 사태까지 발전하게 된 게는 우리도 크나큰 불행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도 신성한 국방 업무를 위해 사회 질서 유지에 나선 군을 공격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데 언제까지 자제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발포를 했겠어요? 국가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상황에선 응당 자위권 행사를 해야지 어쩌겠어요? 아니 그럼 시민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군이 발포를 하고 대검을 찔러주고 했다 이 말입니까? 맨손에 비무장인 민간을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 게 그게 자위권 행사입니까? 어허 세상에, 아니 이런 적반하장이 있어.
보십시오, 장군님. 아니, 그것을 말씀이나 보십니까? 애초에 공수부대가 무자비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것들 보세요. 흥분들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풀어나갑시다. 그리고 사과를 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뭘 사과하는 겁니까? 아마 지금 강주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자들은 총기를 휴대한 무장 벽덕분인기라. 대관장, 사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영원. 여기 계신 수술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사태의 원인은 당국에서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뭐 경상도 군인이 광주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느니 전라도 사람 씨를 말려 죽인다느니 따위 황당무계한 유언비어가 나돌자 구두다피, 농마지, 양아치, 공원, 전과자, 무직자 이 사회 불만 계층들이 제세상 만난 듯이 날뛰게 되고 여기에 그 선동된 시민들까지 휩쓸려 들어가 사태가 확대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에는 상당수의 고정관첩과 용봉 불순 세력들이 날뛰고 있다는데 그런들 목적이 뭐겠습니까?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해서 자기들 의도대로 놀아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두 번째, 연행자 전원을 석방해 주십시오. 여기엔 그시간 연행된 시민 및 구속학생 그리고 예비검사로 잡혀간 민주인사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요구입니다. 잠깐,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좋습니다. 사령관께 보고드렸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일단 조사를 한 후 선별 작업을 거친 후에 석방하겠습니다. 아니, 선별 후에 석방이라뇨? 자,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즉시 전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토록 해주세요. 이거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연행자들 중엔 불순돈자, 용봉부자들이 섞여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무조건 석방하란 말이오? 아니, 고정간첩도 풀어주라 이 말이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대장, 시민들은 지금 정부가 사태의 원인을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불순분자니 폭도들이 하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단 발포로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발포 명령자를 처벌하고 대통령이 공개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공개 사과를 해요. 가슴 재산이구만. 네, 좋습니다. 일단 상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해 전원 피해 보상을 해줄 것, 그리고 사망자들의 장례는 시민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피해 보상 문제는 추후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르는 문제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또 미묘한 사항이라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은 격양된 시민들의 감정을 자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태 기간 중 생긴 일은 일체 시민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말 것. 즉 수습은 평화적으로 하되 수습 후 일체 보복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아니 그럼 도대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총기를 탈취해서 군을 향해 발포를 하고 난동을 부리는 자들까지 불문에 붙이란 말입니까? 아니 영공문자 불순문자까지 그냥 놔두라고. 시민들이 영공문자 불순문자입니까?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공격 방식에 대해 울분을 참지 못해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든 것뿐입니다. 그렇군 말고요. 오죽하면은 남녀노소 하다못해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걸려 뛰쳐나왔겠습니까? 이 양반들이 이거 대단히 위험천만한 사상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만. 아니, 지금
지금 우리 군이 힘이 없고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두 손도 공신하고 있는 줄 아시오?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할 줄 알지 판단을! 왜 이러는 거야? 이분들도 지금 시민을 대표해서 먼저 이 일을 잘 수습해보고자 해서 나오신 분들이야. 흥분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태 수습은 절대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다량의 무기가 시내에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수습위원회를 중심으로 무기를 자진 회수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최대한 설득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러므로 사태가 수습되기 전까지는 불을 절대로 시내에 투입하지 말 것이며 무력 진압은 절대 금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필히 이것만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일단 여러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무기 회수 작업 여하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더 이상은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장군님, 무기 회수 작업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언제라도 불시에 무력 진압을 개시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수습을 하느냐, 아니면 군이 부득이 무기를 사용해서 진압하는 사태가 벌어지느냐,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다시 한 가지만 간곡하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평화롭게 수습은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결단코 무력 진압만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만드시는 거. 그쪽에서 먼저 무기를 자진 회수 반납하시오. 전략을 하나도 남김없이 반납해야만이 무력 진압 작전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건 말씀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무력 진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줘야만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총을 반납할 거 아닙니까? 참! 어지간히 이해력이 부족하시군요. 신부님, 우린 프로페셔널한 군인들이 그까지 오합지대 시대쯤은 당장에도 아니 단 몇 분이면 간단히 진압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최대한 인정 피해를 줄이겠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군 이걸 치욕을 가한나가면서 가고만 있을 것 같습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또 오늘의 대책회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아니 이런 최선을 다해보았다. 어떻게 해서든 더 이상의 피는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을 설득해서 무기를 자진 회수할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협상을 계속해 주십시오. 협상 창구는 항시 열어두겠습니다. 단 시한을 두겠습니다. 잘해야 내일 모레, 아니 내일이면 끝이 날는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무기를 완전히 회수해야만 됩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뭔 말입니까? 무고한 시민들이 얼마나 죽었는데 무조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다니요! 어떡하나 그래. 여러분,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기를 반납하라고? 야! 80만 시민의 피를 팔아 출사하는 인간들! 너희들 필요 없어! 다 까져버려! 나도 안 맞았시다. 그렇게 개헌군은 수백 명을 죽여놓고도 사과조차 못하겠다. 직원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다는데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고도 지들이 이 나라 군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제는 최후의
성능이 형편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시민군들이 각종 고성능 무기로 무장을 한 계엄군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린 모두 다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계엄군들이 밀고 들어온다면은 모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여행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 작은 도시 어디에 숨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군들의 피곤해 지친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외곽의 군 저지선 곳곳에선 크고 작은 총격이 끊임없이 일어나 사망자와 부상자의 숫자는 시시각각 증가했습니다. 충격적인 학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망자들의 시신은 속속 도청으로 옮겨졌고 시내 각 병원마다 늘어나는 부상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죽음의 그림자가 온 도시의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빨래처럼 도처에 널렸고 통곡과 절규는 돌멩이만큼이나 흔하고 낯익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비린내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 찬 대기를 숨가쁘게 들이마시면서 밤낮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몸서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어디에서 이 버림받은 도시를 위해 달려오는 구원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계엄군은 갈수록 더 강압적이고 오만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협상에서 계엄군은 마침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수습이 대표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상당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내할 만큼 인내해왔습니다. 지금 밖에는 무장 헬기와 탱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은 단 몇 분 안에 광주 시내는 완전히 진압이 됩니다. 최대한으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참아왔습니다마는 더는 불가능합니다. 이 운명의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아니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상! 절망의 도시, 구원을 기다리는 동공의 도시. 이제 광주는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채 시시각각 다가오는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도청 수습이 내부에서는 무기 회수 문제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무기 회수 및 반납 문제를 놓고 우리 학생 수수비의 노선과 방향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김영길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누차 말했지만 분노만으론 눈앞에 직면한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명분에선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피를 흘려서는 안 될 것이오. 조소에 더 이상 피를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들도 전적으로다가 동감이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무기를 반납하자는 것은 스스로 손들고 나가 항복하자는 얘기랑 마찬가지오. 아니 그 다음 어떤 보복을 갈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시방. 항복이라니.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일단 무기를 회수한 다음에 저들과 협상을 해갖고 우리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자는 것이 어째서 항복이란 말입니까? 아니, 저놈들이 애시당초 우리의 요구 조건을 완전히 거부한판에 무작정 무기를 반납한다는 것은 완전한 자살행위야. 물론 우들도 저 사람들 태도에 무척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신만 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오. 그렇게 계엄군을 믿으라고요. 참말이지 저놈들의 속셈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껏 이 엄청난 학살이 왜 자행되었습니까?
안 되겠지만 저놈들을 믿으라고 할 것이오. 좋소. 그렇다면 무기 회수 말고 현 상황에서 다른 수습 가능한 대안이라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면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물론 우리도 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무기 만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맞구만. 싸울 무기도 사람도 명분도 모조리 포기한 채 저놈들에게 학살과 진압의 명분만 고스란히 안겼단 말이오. 그건 안 될 말이오. 무기를 포기하면 우린 끝장이란 말이오. 이보시야, 나 역시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합니다. 계엄군을 상대로 맞서 싸운다면 광주 시내는 순식간에 피바다가 됩니다 이 말이오. 아니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무기를 만나보자고. 에라이 비겁한 패배 중자야. 잠깐! 제발 흥분하지도 맙시다. 우리가 지금 꼭 계엄군과 맞서서 정면 대결을 벌이자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저놈들도 분명 당하게 될 어떻게 버틴단 말입니까? 우리한테 지금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시간이! 무기를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24시간 이내로 강제 진압하겠다고 계엄군 측 대표가 이미 수차례나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까? 천만에 놈들은 절대로 쉽게 못 들어와. 왜? 어째서 못 들어온다는 것이오? 당신이 무엇을 알아? 우리들한테는 아직 무기가 있어. 그리고 도청지하신 화순탄과 가돈 막다냐 다이나마트가 있는데 만약 그것이 터져보면 엄청난 피해가 날 것인데 지하물이 무한 놈들이라도 쉽게 들어오겠냐고.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는 폭탄을 폭발하도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야? 당신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야 이 자식아 말조심해. 자식이지 말. 제발 맙시다. 우리끼리 왜들 이러는 겁니까? 우리 모두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이러는 건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한테는 백분지 천분지 일의 생산도 없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틴다 해도 저놈들이 탱크를 밀고 들어온 순간 모두가 끝장이에요. 내 말 들렸습니까? 만약 만분지 일이라도 승산이 있다면 나도 총을 들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난 승리를 확신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어. 그 근거를 이제부터 설명하겠소. 첫째, 전 세계의 여론은 지금 모두 우리 편이요. 둘째, 현재 최규하 정권과 신군부는 국내적으로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어. 셋째, 만약 현 상태에서 계엄군을 외곽에 묶어둔 채로 우리가 앞으로 최소한 일주일만 버티게 된다면 항쟁의 열기는 삽시간에 전국 각 지역으로 파급될 것이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신군부 쿠데타 세력은 일시에 허물어지고 말 것이오. 넷째, 만일 그 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한국 군부를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을 것이오. 다섯째, 설사 앞서의 가정이 모두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들 신군부는 결국 자신들이 주체가 된 군부 정권을 세울 야심을 품고 있는 까닭에 더 이상 국민들을 학살하진 못할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쉽사리 광주 진압 작전을 개시하진 못할 것이오. 결국 답은 하나, 절대로 무기 반납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싸움은 결코 광주 시민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린 이 나라가 또다시 군사 독재의 기나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느냐, 아니면 진정한 민주화를 성취하느냐를 결정하는 실로 역사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바로 우리들의 손에 조국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나 역시 제발 윤상현 씨 말대로 돼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족에 불과할 따름이오. 어떠한 명분에서건 수십만 시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할 권리는 없어. 아니, 이게 어째서 도박이란 말이야? 아니면 당신들 시방 이게 애기들 전쟁놀이인 줄 알아? 광주 시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란 말이오. 죽느냐 사느냐는 새끼들! 어떤 놈이 누가 항복하자는 거요? 항복하려면 누구들끼리 해 나가! 너 같은 새끼는 필요 없게 나가란 말이야! 무슨
차라리 이럴 바엔 수수비를 해체해버립시다. 나 그만두겠어. 입당을 하려면 더 이상 당신들과 일할 수 없어. 나 그만두겠어. 그만두겠어. 나도 간두었어. 도대체 씨가 먹혀야 말이지. 이제 어쩌면 좋겠어. 저놈도 선택하기로 내 시간도 들려버렸는데. 이 절반 이상의 무기가 배치된 데다가 시민군들의 이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온 병력들도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이러다간 시민군 조직이 완전 와해돼버릴지도 모른다는 게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단 말이오. 자, 이 자리에서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봅시다. 우선 월기대회를 통해 갖고 시민 여론을 완전히 우리 쪽으로 돌려놓는다면은 중앙파들도 더 이상은 무기 외수 주장을 고집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려면 싸움을 시민들을 재정비해 갖고 싸움을 장기전으로 밀고 나갈 수 있지 않겠소? 그렇게만 되자면 최소한 계엄군으로부터 유리한 협상 조건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껏 골기대의 성과도 좋았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결집시키고 투쟁 방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골기대회를 매일같이 계속 열기로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갑시다. 대군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번 작전에서 여러 명의 조원들을 잃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수특전사 용사로서 우린 저놈들의 원수를 기필코 갚아야 말 것이다. 이번엔 우리 중에 누가 총에 맞게 될지 모른다. 이건 엄연한 전투다. 먼저 쏘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생과 사의 게임이다. 제군들, 대한민국의 운명이 제군들의 두 어깨에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아, 너희들 특전사 마크를 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죽은 너희 전우들을 생각해봐라. 그들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고향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고 사랑하는 애인도 있어. 그들의 원수를 너희들이 갚지 않으면 누가 갚겠다? 이건 전쟁이야, 전쟁. 장난이 아니란 말이다. 우리가 쓰러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다 죽게 된다. 작전 개시 시각은 금일 밤 사정. 앞으로 3시간 후 전병력은 공격 대기 지점으로 이동한다. 각 중대가 팀별로 담당 구역의 진입이 기타 상황을 철저히 숙지시키라. 대군들 잘 들어라. 오늘 밤 개인당 실탄 568가 수류탄 한 발씩을 지청하고 시가지로 진입한다. 지금부터 각자 총기 손질 및 장비 작업을 철저히 하라. 실시! 시민 여러분, 계엄당국과 2차 협상을 하기 위해 떠났던 수습이 대표들이 방금 돌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은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군의 진입을 사흘만이라도 연기해달라는 우리들의 간절한 요구에도 저들은 끝내 단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건 군의 사기에 관한 문제다. 우리 군은 지금껏 장시간을 인내해왔고 심지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후퇴라는 불명예까지도 감수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언제 어디서나 기필코 승리해야만 한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그러고 기어코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자정을 기해 계엄군은 진압작전을 개시한답니다. 모든 학생 청년 여러분, 지금 당장 총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총을 들고 있으면 독도로 혼인됩니다. 여러분! 곧 소탕에 나섭니다. 이제 최후의 순간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주화와 광주 시민의 의로운 투쟁을 위해 기꺼이 조치된 사람은 이 자리에 앉고, 그것이 아니다면 보스를 집으로 돌아가시라. 오늘 밤 계엄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바로 이 자리에 지키다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어서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괜찮아라, 어서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고 먼 훗날 우리들의 뜨거웠던 싸움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십시오. 지금은 패배할지언정 우리는 진정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자, 안녕히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5시간밖에는 남지 않았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저들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끝장일세, 끝장이야. 지금까지 거두들인 총기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대략 4,000정이랍니다. 그 정도면 한 7, 8안 되는 것 같구나. 예. 이제 조금 더 거들어주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무기라도 모두 반납을 하고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자 이 말이오. 처벌을 받다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스스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아니 그렇다면은 어쩌겠다는 그저 건가? 상북한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짓이고 시민들의 피를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복해버린다면 지금껏 무고하게 희생된 광주 시민의 목숨을 받지 못할 것입니까? 여보게 청년들, 지금 그런 얘기를 되풀이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얼른 결정을 내립시다. 무기를 반납하겠소 아니면 끝까지 무모하게 버티다가 죽겠소.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반납해야 돼요. 궁금한 대로 반납합니까? 저놈들 말을 진짜로 믿는단 말입니까? 안 믿으면 지금 와서 안 믿으면 달리 어쩌겠다는 것이오. 무엇이요?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놈들을 믿으라고? 정말이지 당신들이야말로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야 스마. 아니 그럼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뭡니까? 종득이가 그렇게 겁니다. 뭐 좋았죠? 죽으려면 당신 혼자나 죽지 왜 무고한 시민들까지 사지로 몰아.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폭도란 말을 듣는 거야. 뭐야 새끼야. 이봐요 장면들! 정말 왜들 이러는 거야? 왜 형제들끼리 다투고구나! 나 한마디 할 테니 이 늙은이 말도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섰지요? 민주주의 하자고 옳은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고 다들 일어선 것이 아닌가요? 민주주의는 총칼로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맨주먹으로 하는 것이야. 맨주먹이라고요? 선생님, 저런들한테 가서 어디 맨주먹으로 하자고 해보십시오. 이봐요 청년들, 결국은 젊은 자네들만 억울하게 희생되고 말아요. 무기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거기다 다 낡아 빠진 구식총 몇 자루만 갖고 수만 명의 군대와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다니. 이봐요 젊은이들,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제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세상에 어디 있나. 살아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싸워야지. 제발. 자. 더 이상의 논쟁은 그만두기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 거수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소? 무슨 소리야?
놈이여. 누가 무기 반납을 결정했냐 말이여. 그러고도 누구들이 광주 시민이야. 이 비겁한 인간들아, 왜 광주 시민의 피를 팔어? 잘 들어. 끝까지 항복하겠다는 자들은 지금 당장 도청을 떨어시오. 당장! 사제인 나로서는 무기 회수 문제를 놓고 무척이나 애를 먹었습니다. 한밤중 시외각을 돌며 나열이 시민군들로부터 무기를 돌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더 이상의 고귀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항쟁을 해야 한다는 저 젊은 청년들의 주장이 너무도 옳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이 불의의 현실 앞에서 도망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당한 패기와 청년다운 순수한 정의감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더더욱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왜 저 순수한 목숨들이 희생이 돼야 한단 말입니까? 이 추악한 세상에서 저 꽃다운 아름다운 생명들이 왜 죄 없이 쓰러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봐요 젊은이들,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요. 무기를 버리는 것을 왜 꼭 비굴한 일이라고만 생각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할 것 아닌가? 우선은 살아남아야, 살아있어야 다시 싸울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봐요 젊은이들, 자네들은 참으로 장한 일을 한 거야. 이만큼 해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장해. 모두 할 만큼 한 거야. 이러지들 마. 이래서는 안 돼요. 살아야 한다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살아남아야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지들을 염려해 주시는 마음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들 역시 어찌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무도 두렵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 현실적으로 닥쳐온 이 운명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럴 수가 없구만요. 지들은 이 현실을, 정의가 뒤집혀 불의가 되어버린 이 추한 현실을 차마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겐 아직도 찾아야 될 그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들은 너무도 많은 죽음들과 고귀한 희생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껏 저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다 합해도 얻지 못할 소중한 교훈들을 그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저희는 배웠습니다. 이 세상엔 죽음보다 더 소중한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나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인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를 텅 비워둔 채로 아무런 흔적 없이 저들에게 그냥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저 수많은 고귀한 희생들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싸움을 마무리할 누군가는 필요합니다. 어느 누군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누군가 여기 남아서 이 싸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기꺼이 저희들이 남겠다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여기가 서울 정부 종합청사 상황실이지라. 나는 광주시 도청 투쟁위원회 위원장 김종변한 사람이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오늘 밤 계엄군이 시내로 진입한다는 통보를 해왔는데 그게 사실이라오? 우리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경고해 두고서 만약 그 계엄군이 진압 작전을 개시한다면은 우리는 이곳 지하실에 보관 중인 다이너마이트로다가 전원 자폭해버려서 당장 진압 작전을 취소하셔. 알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런 니김이 완전히 그려져 버렸어. 이걸 마저 끊겼으니 인자 시외로 통하는 모든 전화가 완전 두절된 것이오. 현재 남아있는 시민군은 얼마나 되죠? 보통 내에 남은 시민군이 200명, 그의 지도 간부들과 대학생을 합해봤자 250명 정도. 그리고 강주공원에 나가 있는 병력이 100명쯤 될 것이오. 외곽 지역에 배치된 인원은요? 시위로 빠지는 길목 대여섯 군데, 그리고 금강도비들과 전대병원에 배치시키는 인원을 합쳐봤자 130 내지 150명.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오. 현재 YWC나 YMC 건물에 남아있는 시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약 100명쯤, 그러고 여자들이 20명가량 남아있어. 청년들만 남기고 고등학생과 여자들은 돌려보냅시다. 동참하겠다는 뜻은 고맙지만 희생은 최대한 줄여야만 합니다. 그럽시다. 여러분, 광주를 지키고자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엄군의 진입이 임박했습니다. 여기 남아 계시면 필경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원하시는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정 그렇다면 청년들만 남고 고등학생과 여자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시오. 동참하겠다는 뜻은 고맙지만 오늘 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군은 우리가 남아 지키고서 설사 우리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서 훗날 오늘의 싸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서들 집으로 돌아가시오. 너희들도 가라. 형, 전 여기 남겠어요. 돌아가지 않아요. 저도 여기 남아서 끝까지 싸우랍니다. 총 쏘는 것은 학교에서 배웠으라. 너희들 뜻은 고맙다만 여자들을 어디건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지. 형! 어서들 서둘러. 모두 다 여기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 훗날 오늘 밤을 증언해줄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날 제가 YWCA를 빠져나오기 직전 형들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겁에 질려 도망쳐 나와버린 그 자리를 그들만이 외롭게 남아 지키다가 그렇게 홀로 외롭게 죽어간 것입니다. 나는 비겁하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한다는 핑계로 난 그들을 뒤에 버려둔 채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난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엄청난 총성으로부터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형들이 우리에게 나가라고 말했을 때 내심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난 안 가게, 남게 거짓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난 이렇게 살아남았고 그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누구 하나 돕겠다고 달려와 주지 않는 세상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그 캄캄한 건물 안에서 그들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죽어갔을까? 땅에는 정상도 못하니 대규모 병력이 탱크를 앞서고 이동 중이다. 곧 저지선을 돌파할 것 같다 이사. 여기는 나운동이다. 놈들을 포착했다.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고 있다. 지시를 내려달라 이사. 일단 너 육체적 공세를 계속 감사라 이사. 시간이 없다. 전달했다 이사. 여보세요? 거기가 시민군 본부죠? 예. 아저씨 큰일 났어요. 저 우리 집 앞으로 군인들이 엄청나게 출동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기요. 저 동운동이에요. 동운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 장님 싫어. 어경이 목당 무용지물이 됐더라. 뭐야? 방금 지하실에 내려갔더니 다이나마이트 대가리 목당 없어져 죽었시오. 알고 볼게 그 경비만 조원 중에 뿌락지들이 있었답니다. 그저께랑 어저께 밤에 계엄사 특수요원이 몰래 잠입 빼갖고 뇌가를 전부 다 분해해버렸더라. 여기는 처방할 거리요.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 밀려오고 있다기라. 어서 빨리 지원해달라기라. 본부 나오라. 여기 이동선거리 탱크가 밀려온다. 동기들! 수경 놈들이 터들고 있어! 동경전에! 여기서 갈까요? 끝까지 나가서 할 거야? 아니면 각자 몸을 피할까요? 빨리 결정들 하시오!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시오? 나요! 난 이리도 죽고 저리도 죽을 목숨이요! 어차피 죽을 목숨! 여기서 싸우다 이 자리에서 죽을라요! 동기들! 우리는 오늘 패배할 것입니다. 아마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대로 아무 저항 없이 이 자리를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전 끝까지 역을 남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각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결정은 뭔 놈의 결정입니까?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싸워야지. 어째 이대로 물러난단 말이오? 난 죽은 내 동생의 원수를 갚으랍니다. 저도 여기 남을 겁니다. 소송을 위한 타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군이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구나. 그 어디서고 끝내 구원의 손길 하나 내밀어 주지 않은 채로 이렇게 우리들만 버림받고 마는 것인가? 처음부터 그 모두가 헛된 환상이었을까? 서울이여, 부산, 인천, 대전, 대구여, 당신들이 달려와 주길 기다렸다. 저들의 총칼에 쓰러져 가면서도 맨주먹만으로 수천 수만의 총구를 향해 미친 듯 달려 나아가면서도 참혹하게 죽어간 자식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하고 몸부림치면서도 그래도 그 기다림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린 아직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 외로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당신들이 곳곳에서 떨쳐 일어나 주리라고. 그리하여 저들의 포위망을 부수고 우리들의 도시를 이 악몽으로부터 건져내어 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가슴 벅찬 해방의 순간을 기다리며 저 악몽의 열흘 동안 이 도시의 시민들은 지금껏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텨왔다. 그런데 당신들은 끝끝내 아무도 달려와 주지 않았다. 마침내 이렇게 최후의 순간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당신들의 손길도 목소리조차도 영영 확인할 수가 없다. 대체 지금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 도시를 잊어버렸는가? 우린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대들의 잠자리는 평안한가? 당신들이 꾸는 꿈은 아름다운가? 그대들과 우리들은 이 순간 얼마나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가?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 아무것도 헛된 것은 없어. 우리가 꿈꾸었던 것, 사랑하고 소망하고 투쟁했던 것, 진정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은 없어. 우리들에게 최후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열흘간의 처절한 항쟁은 끝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나는 이편 기슭에 주저앉아
그 도시 사람들이 건너온 저 거대한 강폭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날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도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10여 년은 다만 허무맹랑한 유언비어 혹은 과장된 전설이었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너나 없이 이쯤에서 그것이 역사 속의 해묵은 일지 정도로 정리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들 눈앞을 흐르는 저 강은 그때의 강물이 아니라고. 그 폭풍의 강 아주 오래전에 흘러가 이젠 돌이킬 수 없는 먼 과거의 바다로 흘러들어갔노라고. 그러니 이제 그만 잊어버리지. 충분히 그럴 때도 되지 않았느니 모두 다 훌훌 털어버리면 될 것을 왜 한사코 들먹이려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총구 앞에 세워져야 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영원한 악몽이고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운 생책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차피 고통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자꾸만 발목을 붙드는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5월은 말끔히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이제는 진정 그 비극적인 사건을 영원히 역사의 한 장으로 철해놓아도 무방한 때가 된 것입니까? 아니 무엇보다 용서와 화해라는 말을 이렇듯 거리낌 없이 요구해도 좋을 만큼 이 시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저 5월의 영령들 앞에 진정 떳떳할 수 있는 것인가요?